밤사이 멀쩡하던 분이 아침에 말을 더듬고 한쪽 팔다리가 말을 안 듣고 균형을 잃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1,500만 명이 새로 뇌졸중을 겪고 매 40초마다 미국에서 누군가가 뇌졸중을 경험합니다. 이 숫자는 우리 식탁과도 연결됩니다. 과일이요? 네, 과일도 상황에 따라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피하는 게 답은 아닙니다. 핵심은 언제 누구에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에 과일 한 접시 먹고 속이 쓰려 잠 설친 날, 아침에 어지럽고 머리가 맑지 않은 날 약과 음식을 따로 신경 써본 적이 거의 없는 날 말이죠. 지금부터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진료실에서 본 사례와 최신 근거를 바탕으로 과일과 뇌 건강의 진실을 차분히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가볍게 넘기실 수 없을 겁니다. 응급실 문이 열립니다. 숨이 막힙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한 어르신은 새벽까지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양치하다가 쓰러졌다고요. CT와 MRI에서 막힌 혈관이 보입니다. 그날 그분의 식사 기록에는 늦은 밤 간식으로 과일이 적혀 있습니다. 과일 자체가 범인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같은 배경 질환, 수면 중 혈압 하강, 탈수, 그리고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이 겹친 맥락이었습니다. 전 세계 성인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은 뇌졸중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 정말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두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 분은 70대 남성이었어요. 저녁 늦게 오렌지 주스를 진하게 마시던 분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립시 심한 어지럼과 실어증이 왔습니다. 이분은 칼슘 채널 차단제와 스타틴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자몽류와 몇몇 감귤은 약물 대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어요. 약물 농도가 높아지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늘 수 있죠. 이분은 복용약과 주스를 분리하고 약사와 주치의와 상의해 조정한 뒤 안정되었습니다. 과일이 나쁜 게 아니라 타이밍과 조합의 문제였던 거예요. 두 번째 분은 80대 여성이었습니다. 만성신장질환 3기 AC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이었어요. 잠들기 전 바나나 1개와 수박을 자주 드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근육 경련과 심한 무기력감으로 내원하셨고 혈중 칼륨이 높았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식단과 약물 조정 후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포인트는 과일 자체가 나쁘다가 아니라 신장 기능과 약물, 칼륨 섭취량의 균형이었습니다. 세계 뇌졸중기구는 뇌졸중이 전 세계 사망과 장애의 주된 원인임을 강조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매해 약 79만 5천 건의 뇌졸중이 발생한다고 보고합니다. 숫자는 크지만 예방 가능한 위험 요소가 분명합니다. 혈압, 혈당, 지질, 심방세동, 흡연, 운동 부족, 식사 패턴 말이죠. 혈관은 집안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오래되면 안쪽에 찌꺼기가 붙고 압력이 흔들리면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밤은 우리 몸의 수압이 줄어드는 시간입니다. 이때 산도 높은 음식, 고당분을 단독으로 탈수 상태에서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다시 뚝 떨어지며 혈압과 자율신경계가 요동칩니다. 만성질환과 약물까지 겹치면 수도관 안에 작은 덩어리가 생길 환경이 갖춰집니다. 그런데 이걸 과일 탓으로만 돌리면 길을 잃습니다. 핵심은 타이밍, 동반 음식, 개인 질환 복용약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만 알고 계셨죠? 사실은 다릅니다. 맥락이 모든 걸 바꿉니다. 바나나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나나에는 칼륨, 섬유,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대부분의 성인에겐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분들이 계십니다. 만성신장질환, 고칼륨 혈증 위험, AC 억제제나 ARB, 칼륨 보충제 복용자는 총 칼륨 섭취를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해요. 일일 칼륨 목표는 개인별로 다릅니다. 일반 성인에서 칼륨은 심혈관에 이점이 보고되지만 진행된 신장질환에서는 과잉 섭취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밤 공복 단독 섭취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포도는 어떨까요? 포도의 평균 혈당 지수는 중간 정도입니다. 문제는 양과 맥락이에요. 공복에 한꺼번에 많이 먹거나 혈당 관리가 어려운 분이 야간에 단독 섭취하면 급격한 혈당 변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한 줌 이내 반드시 단백질이나 지방, 치즈나 견과와 함께 낮 시간대에 드세요. 파인애플은 평균 혈당 지수가 60대 중반으로 중간에서 높은 편입니다. 브로멜라인은 단백질, 분해 효소로 알려져 있으나 일반 식품 섭취 수준에서 항응고제와의 임상적으로 큰 상호작용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밤에 속쓰림이 잦다면 야간 단독 섭취는 피하고 소량을 식후 낮 시간대에 드세요. 수박은 수분이 90% 내외이고 시트룰린 등을 함유합니다. 혈당 지수는 높지만 혈당보 하량, 즉 한 번에 먹는 양 기준으로 조절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겐 수분 보충에 도움됩니다.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은 늦은 밤 과량 섭취 시 야간뇨나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낮 시간대 작은 공기 소금 한 꼬집보다는 전해질이 포함된 수분과 함께가 더 안전합니다. 오렌지와 자몽 등 감귤류,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몽과 일부 감귤은 약물 대사 효소를 억제해 수십 종의 약물 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부 스타틴, 칼슘 채널 차단제, 항부 정맥제, 면역 억제제 등이에요. 약 복용 중이라면 자몽 주스는 피하고 오렌지 주스도 약 복용 시점과 분리하거나 의사나 약사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과는 대부분 낮은에서 중간 혈당 지수이며 섬유, 특히 펙틴이 풍부해 장점이 많습니다. 다만 껍질 제거, 주스나 퓨레 형태, 공복 단독 대량 섭취는 혈당 변동을 키울 수 있어요. 당 조절이 어렵다면 그라니 스미스 같은 덜 단 품종을 선택하고 아몬드 버터나 치즈와 함께 드세요. 체리는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항염 이점이 있습니다. 소량의 살리실산이 존재하나 일반 섭취량에서 항응고제와의 중대한 상호작용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와파린이나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 등 복용자는 과량이나 농축 주스,
보충제 형태는 피하고 섭취 전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망고의 혈당 지수는 중간 50 전후이고 1컵당 당류가 적지 않습니다.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면 분량과 타이밍이 중요해요. 가공 금망고는 당 농도가 높으니 주의하고 생망고는 소량을 식사와 함께 드세요. 특정 약물과의 대사 억제는 자몽만큼 확립된 임상 근거가 부족합니다. 핵심은 분량과 가공 형태예요. 이 말 들으니 떠오르는 경험 있으시죠? 혹시 지금 복용 중인 약과 자주 드시는 과일이 떠오르시나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과일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뇌와 심혈관 건강에 유익합니다. 실제로 과일과 채소 섭취가 늘수록 뇌졸중 위험이 낮아진다는 대규모 연구들이 있어요. 다만 질환, 약물, 섭취 시간, 가공 여부에 따라 개별 위험이 달라집니다. 이 맥락을 모르면 좋은 음식도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식사법입니다. 하루 과일 총량은 보통 주먹 2개 분량 이내에서 시작하고 공복이나 취침 전 단독 섭취는 피합니다. 과일은 반드시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세요. 예를 들어 블루베리 반컵에 그릭 요거트 반컵, 사과 반개, 아몬드 버터 1큰술 이렇게요. DASH 식사 패턴은 수주 내 수축기 혈압을 평균 4에서 11mmHg 낮출 수 있습니다. 염분을 줄이고 채소,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 견과, 콩류를 늘리세요. 과일 선택과 타이밍도 중요해요. 낮은에서 중간 혈당 지수, 베리류, 사과, 배, 감귤 중 자몽 제외를 기본으로 낮 시간대 소량 식사와 함께 드세요. 역류나 야간 속쓰림이 있으면 밤에 산성 과일, 파인애플이나 감귤류, 딸기 대량을 피합니다. 자몽이나 오렌지 주스는 약 복용과 최소 3에서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 약물의 금기 여부를 약사에게 확인하세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죠. 미국 심장협회는 주당 최소 중강도 150분 또는 고강도 75분을 권고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평균 4에서 7mmHg의 혈압 강화 효과가 있어요. 빠르게 걷기 30분을 주 5일이면 기준을 채웁니다. 시작은 천천히 하루 10분씩 나눠도 됩니다. 1단계는 하루 10분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텔레비전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2단계는 아파트 계단이나 동네 한 바퀴 15분에서 20분으로 늘려보세요. 3단계는 빠르게 걷기 30분 주 5일입니다.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가 적당해요. 체중과 염분, 수면 관리도 놓칠 수 없습니다. 체중 5에서 10% 감량만으로도 혈압이 유의하게 낮아질 수 있어요. 하루 염분 5g 미만을 목표로 하세요. 수면 무호흡이 의심되면 검사하세요. 야간 저산소는 아침 뇌졸중과 관련됩니다. 검사와 모니터링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가정혈압 측정은 아침 기상 후 취침 전 각 2회 일주일 평균으로 기록하세요. 혈액 검사는 콜레스테롤,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 전해질, 특히 칼륨, 신장 기능을 체크해야 해요. 만성 신장 질환이나 이뇨제, AC 억제제, ARB 복용자는 칼륨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심장 리듬도 중요합니다. 두근거림이나 어지럼, 호흡곤란이 있으면 심전도나 홀터로 심방세동을 확인하세요.
뇌졸중 위험을 크게 좌우합니다. 예방 효과는 확실해요. 혈압을 10에 5mmHg 낮추면 뇌졸중 위험을 유의하게 줄일 수 있다는 근거가 축적돼 있습니다. 식사, 운동, 체중, 금연은 강력한 1차 예방 도구입니다. 구체적인 안전 체크리스트도 말씀드릴 겸 자몽 금기 가능성 약물로는 일부 스타틴, 칼슘 채널 차단제, 항부 정맥제, 면역 억제제 등이 있어요. 복용 중이면 자몽이나 자몽 주스는 피합니다. 오렌지 주스도 약물별 상호작용을 약사에게 재확인하세요. 고칼륨 혈증 위험군은 만성신장질환, 칼륨 보충제, 칼륨 보존성 이뇨제, AC 억제제나 ARB 복용자예요. 바나나나 아보카도, 견과류, 코코넛 워터 등 고칼륨 식품은 의료진과 맞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당뇨나 당대사 이상이 있으시면 밤 공복 과일이나 주스는 피하고 낮에 소량을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드세요. 혈당 지수가 높은 수박, 파인애플, 말랑한 바나나, 견과류는 분량 조절이 필요해요. 위식도 역류나 야간 속쓰림이 있으시면 산성 과일, 파인애플이나 감귤류, 딸기 대량을 취침 전 피하고 저녁 간식이 필요하면 플레인 요거트에 베리 소량으로 대체하세요. 항응고제나 항열소판제 복용자는 농축 주스나 농축 추출물 보충제는 피하고 생과일은 소량 일관된 패턴으로 섭취하세요. 이상 출혈 소견 시 즉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해요. 여러분도 약과 음식을 같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떠오르는 과일과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 주실래요? 정리해 볼까요? 오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과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맥락이 문제입니다. 질환, 약물, 타이밍, 가공 형태가 위험을 키웁니다. 자몽과 약물 상호작용, 신장질환과 칼륨 관리는 꼭 확인하세요. 둘째, 과일은 대부분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밤 공복 단독 섭취와 대량 주스, 건강은 피하고 낮에 소량을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드세요. 혈당 지수는 표 하나로 단정하지 말고 내 몸 상태와 분량으로 조절하세요. 셋째, 식사만큼 중요한 것이 운동과 혈압 관리입니다. 주당 150분 걷기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갑니다. DASH 패턴은 수조 내 혈압을 수 mmHg 낮춥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바로 쓸 수 있는 실전 체크리스트도 드릴 겸 오늘 약 복용과 자몽이나 오렌지 주스 간격 확인 완료하시고 의사나 약사 상담 메모하세요. 저녁 공복 과일은 금지하시고 필요하면 플레인 요거트 반 컵에 블루베리 3분의 1컵으로 대체하세요. 포도나 수박, 파인애플은 낮에 소량 반드시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드세요. 만성신장질환이나 AC, 억제제 ARB 칼륨 보존, 이뇨제 복용자는 바나나나 아보카도 등 고칼륨 식품 섭취량을 의료진과 맞춤 설정하세요. 주 150분 걷기 오늘 10분부터 시작하세요. 혈압과 맥박, 체중 주간 기록도 잊지 마시고요. DASH 방식으로 장보기도 해보세요. 채소,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 콩과 견과, 과일은 분량과 타이밍 조절해서 염분 5지 미만으로 말이에요.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한 끼의 선택, 한 잔의 주스, 한 번의 산책이 인생의 궤적을 바꾸는 장면을요. 두렵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자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접시에는 여러분의 내일이 담겨 있어요. 오늘 저녁 과일을 드신다면 낮에 소량으로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약을 드신다면 자몽은 피하고 오렌지 주스는 시간 간격을 주세요. 혈압은 집에서 재고 걸음수는 오늘보다 내일 조금만 더 늘려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이 늘 곁을 지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떠오르는 가족이 있다면 함께 보시자고 전해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꾸고 싶으신가요? 지금 떠오르는 실천 하나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의 내일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고맙습니다.